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마크로젠 웨비나의 첫 번째 발표를 맡게 된 마크로젠의 이창우라고 합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현재 마크로젠에서 싱글셀 분석 실험을 진행할 때 사용 가능한 다양한 멀티플렉싱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방법들마다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샘플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멀티플렉싱 방법을 이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아래와 같은 구성으로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 왜 멀티플렉싱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루고, 두 번째로는 여러 가지 멀티플렉싱 기법들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싱글셀 분석의 기본적인 과정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본 과정 위에서 다양한 멀티플렉싱 기법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드릴 건데요. 오늘 설명드릴 멀티플렉싱 기법은 총 세가지로 세포 표면에 해시태그 올리고를 붙이는 방법과 10x 플렉스, 그리고 SNP를 기반으로 멀티플렉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만들어진 멀티플렉싱 데이터들이 어떻게 분석되는지를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럼 먼저 멀티플렉싱이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DNA 시퀀싱 가격의 추이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어디서 한 번씩 보셨을 그래프일 텐데요. 2007년 NGS가 등장하기 이전까지는 유전체 분석의 가격은 무어의 법칙과 비슷한 기울기로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그 또한 몇 년 만에 10분의 1로 낮아질 만큼 굉장히 빠른 속도였는데요. 그런데 NGS가 등장하고 나서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DNA 시퀀싱의 단가가 급격하게 낮아지기 시작해서 휴먼 지놈 시퀀싱의 경우 2001년 한 사람당 1억 달러라는 가격에서 2022년에는 1000달러까지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현재 싱글셀 단위로 RNA를 분석하여 세포 하나하나마다 유전자 발현을 확인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고 있는데요. 이 싱글셀 분석에서도 양상은 비슷합니다. 왼쪽의 그래프를 보시면 싱글셀 단위로 분석 가능한 세포의 수는 해가 갈수록 비약적으로 증가했고, 위쪽의 그래프를 보시면 세포 하나당 분석 단가 또한 앞서 본 그래프와 마찬가지로 비약적으로 낮아졌습니다. 한 번의 실험 사이클에서 분석할 수 있는 세포 양이 비약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세포당 분석 비용이 낮아진 건데요. 문제는 이 한 번의 실험 사이클에 해당하는 단가가 별로 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연구실에서 비교군과 대조군 그룹으로 나누어서 실험을 하고자 한다면 최소한 그룹별로 3개에서 5개 정도 샘플이 필요하죠. 그러면은 최소 6개에서 10개 정도 샘플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샘플 하나당 분석할 수 있는 세포의 수는 비약적으로 증가했지만 실험당 단가가 여전히 너무 비싸서 총 실험 비용이 너무 비싸진다는 허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멀티플렉싱의 니즈가 생겼습니다. 한 실험에서 분석할 수 있는 세포의 개수가 이제 충분히 많아졌으니까 연구자는 한 번의 실험에서 여러 개의 샘플을 같이 섞어서 분석하여서 효율적으로 실험을 하고자 하는 거죠. 모식도에 나오는 건 멀티플렉싱 방법 중에 하나인데 셀 표면에다가 태깅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 세 가지의 샘플에다가 셀 표면에 해시태그를 붙이고 이 샘플들을 풀링해서 한 번의 실험 사이클로 분석을 진행한 건데요. 분석 과정에서 이 해시태그들을 읽어내고 서로 데이터를 분리해내는 디멀티플렉싱 과정을 거치면 세 가지 샘플에 대한 분석 결과가 각각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걸 마크로젠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10X 지노믹스의 크로뮴 플랫폼을 예시로 보면 왼쪽에 보이는 게 분석에 필요한 크로뮴 장비이고 오른쪽에 보이는 건 실험마다 소모가 되는 칩입니다. 한 개의 칩에는 총 8개의 레인이 있어서 8번의 실험을 하실 수 있는데요. 한 번의 실험에서 최대 2만 개의 세포나 핵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왼쪽 그림처럼 4개의 샘플당 5천 개의 세포를 분석하려는 연구자가 있는 상황이라면 오른쪽 그림처럼 멀티플렉싱을 해서 하나에다 풀링을 하고 한 레인만 이용을 해서 실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멀티플렉싱을 이용하면 한 번의 실험에서 많은 양의 샘플을 풀링해서 한꺼번에 분석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또한 대조군하고 실험군을 동시에 처리하게 되면서 배치 이펙트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겠죠. 근데 가장 큰 단점이 실험마다 분석할 수 있는 토탈 셀 넘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샘플을 풀링하면 풀링할수록 분석되는 셀의 개수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장단점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은 여러 가지 멀티플렉싱 기법들을 살펴볼 건데요. 그에 앞서서 먼저 싱글셀 분석의 기본 과정을 설명드리고 나서 그 설명을 기반으로 해서 다음 차례 때 여러 멀티플렉싱 방법들의 특징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크로젠에서는 10X 지노믹스의 크로미움 플랫폼을 이용해서 싱글셀 RNA 시퀀싱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10X 지노믹스 플랫폼 외에도 여러 가지 새로운 싱글셀 분석 플랫폼들이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10X 플랫폼이 마켓 리딩을 하고 있고 압도적으로 많은 선택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물론 수년간 쌓아온 신뢰도와 좋은 분석 품질 때문일 텐데요. 10X 지노믹스는 2015년에 크로미움 플랫폼을 처음 출시했고 초기 모델에서 여러 업그레이드를 거쳐서 현재 크로미움 X라는 장비를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크로미움 장비의 업그레이드와 함께 10X는 지속적으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을 위한 키트들을 출시를 했고 싱글셀 데이터 분석을 위한 분석 소프트웨어와 분석된 데이터를 손쉽게 비주얼라이제이션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까지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마크로젠은 10X 크로뮴, 10X 크로뮴의 싱글셀 진 익스프레션 솔루션에 대해서 매년 분석 품질에 대해서 점검을 받아서 CSP 인증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티슈를 입고 받아서 세포를 분리하는 첫 과정부터 마지막 데이터 분석까지 풀 서비스를 마크로젠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10X 크로뮴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을 갖고 있는데요. 단일 세포들의 유전자 발현을 확인할 수 있는 싱글셀 진 익스프레션, 면역세포에서 TCR, BCR의 VDJ 리컨비네이즈를 확인할 수 있는 싱글셀 이뮨 프로파일링, 세포 표면에 어떤 단백질들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페이스 프로틴 프로파일링, 그리고 염색체의 풀림 정도를 확인하는, 즉 크로마틴의 접근성을 분석하는 ATAC, 마지막으로 이 ATAC과 진 익스프레션을 같이 볼 수 있는 멀티옴까지 실험 목적에 맞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가장 대표적으로 쓰이는 진 익스프레션 어플리케이션으로 싱글셀 분석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크로젠의 싱글셀 RNA 시퀀싱 서비스는 샘플을 입고 받아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크로뮴 장비로 잼 제너레이션을 하는 과정, 라이브러리 제작 과정, 그리고 시퀀싱, 마지막으로는 데이터 프로세싱과 비주얼라이징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먼저 샘플 프랩 단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싱글셀 시퀀싱을 위해서는 세포를 먼저 하나하나 낱개로 디소시에이션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세포가 모두 디소시에이션이 돼야 그 다음에 크로뮴 장비를 통해서 각각의 세포를 바코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샘플 프랩 단계가 모든 과정 중에 제일 중요합니다. 세포들의 바이어빌리티가 잘 유지되게끔 디소시에이션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샘플을 입고 주실 때는 세포를 직접 디소시에이션 해서 셀 서스펜션 상태로 보내주시거나 프레시 티슈 상태로 버퍼에 담아서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프로즌 티슈인 상태로 보내주셔도 모두 실험 진행이 가능합니다. 셀로 준비해 주실 때는 셀은 50만 개 정도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 농도는 1mm에 50만 개가 들어가게끔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셀의 바이어빌리티는 90% 이상 되어야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티슈로 입고해 주실 때에는 200mg에서 500mg 정도의 티슈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샘플이 준비가 되면 잼 제너레이션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싱글셀 분석 워크플로우에서 가장 기술력이 필요한 부분이고 여기에서 10X 지노믹스사의 크로뮴 장비가 사용이 됩니다. 잼은 젤비드 인 이멀전의 약자로서 하나하나의 젤비드는 각각의 셀과 그 셀에서 나온 트랜스크립트들을 바코딩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알록달록한 색깔로 표현된 것이 셀을 하나하나 바코딩하게 될 젤비드이고 이 젤비드가 지나가다가 첫 번째 사거리에서 싱글 셀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거리에서는 오일이 공급되면서 이 한 개의 젤비드와 한 개의 세포는 물방울 안에 갇히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최대 2만 개의 세포를 10분에서 15분 만에 자동으로 드로플렛으로 만드는 과정을 크로뮴 장비가 하게 됩니다. 밑에 영상을 보시면 가장 왼쪽에서 공급되고 있는 것이 젤비드이고
이 세포와 만나서 하나의 물방울로 분리가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모식화된 영상으로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 크로뮴 장비 안에는 칩, 소모품 칩이 들어가는데 이 칩에 분석할 샘플과 젤비드가 들어있는 리에이전트를 넣어주게 됩니다. 이 젤비드는 싱글셀을 만나서 물방울 안에 갇히게 되고요. 이 물방울 하나하나를 잼이라고 부릅니다. 이 하나의 잼 안에는 싱글셀과 그리고 넣어준 리에이전트, 그리고 젤비드가 들어있습니다. 이 젤비드는 엄청나게 많은 올리고로 뒤덮여 있고 이 올리고머들이 세포에 들어있는 mRNA를 붙잡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올리고가 어떻게 mRNA를 붙잡을까요? 이걸 알려면 올리고의 구조를 살펴보면 되는데요. 각각의 올리고는 녹색으로 표시된 10X 바코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의 젤비드 안에 있는 모든 올리고는 같은 10X 바코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건 내가 붙잡은 mRNA가 어떤 셀에서 나온 것인지를 태깅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파란색 폴리 DT 서열인데요. 이게 진핵생물의 mRNA가 가지는 특징인 폴리 A 테일에 상부적으로 결합하는 부분이라서 그 세포가 가지고 있는 mRNA가 여기에 붙잡히게 됩니다. 가운데 있는 주황색으로 표시된 UMI라는 건요. 하나의 젤비드 안에서도 모두 다른 서열을 가지고 있는데요. 붙잡은 트랜스크립트들을 각각 따로 태깅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mRNA를 각각 따로 태깅하는 이유는 이후에 이 서열들이 PCR을 통해서 증폭이 되더라도 최초에 붙잡았던 mRNA가 정확하게 몇 개였는지를 카운팅하기 위해서 태깅을 해놓는 것입니다. 좀 더 예시를 들어서 살펴보면요. 분석 결과에서 만약에 진 A와 진 B, 진 C가 캡처가 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진 A의 트랜스크립트가 4번 읽혔기 때문에 최초에 4개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주황색과 노란색으로 표시된 UMI를 통해서 유출을 해보면 최초에 이거는 2개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진 B에서는 5개가 아니라 3개의 트랜스크립트가 있었고 진 C의 경우에는 최초 1개의 트랜스크립트가 잡힌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PCR 과정에서 특정 cDNA가 더 많은 증폭이 일어나서 바이어스가 생기더라도 우리는 최초에 캡처됐던 정확한 발현량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젤비드에는 폴리디티 서열을 갖는 캡처 올리고 외에도 캡처 시퀀스를 가지는 다른 형태의 올리고가 있는데요. 이 하늘색 올리고는 기억해뒀다가 뒤에 멀티플렉싱 내용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10X의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젤비드 안에 있는 올리고의 형태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설명했던 건 3' 진 익스프레션의 캡처 올리고였고 5' 진 익스프레션의 어플리케이션의 캡처 올리고는 또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5' 진 익스프레션은 면역 세포의 분석이 필요로 할 때 쓰는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5' 진 익스프레션은 면역 세포에 VDJ 리컨비네이즈를 함께 보기 위해서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이고 각 어플리케이션마다 올리고의 형태가 조금씩 다르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그러면 3' 진 익스프레션 예시로 돌아와서 잼 제작이 끝나면 라이브러리 제작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각각의 잼 안에서 캡처 올리고에 캡처된 mRNA는 리버스 트랜스크립션 과정을 통해서 cDNA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과정까지가 모두 그 잼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cDNA를 증폭시켜서 일루미나 시퀀서에서 읽을 수 있도록 양쪽 말단에 P5랑 P7 어댑터를 붙이고 나면 라이브러리 제작이 완료된 겁니다. 이제 시퀀싱을 위한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저희 마크로젠에서는 최신 시퀀서 장비가 출시하면 항상 제일 빠르게 도입하여서 최고의 데이터 생산량과 신뢰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싱글셀 시퀀싱에는 일루미나의 최신 장비인 노바식 X나 노바식 6000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3' 진 익스프레션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10X 지노믹스에서 셀마다 2만 개의 로우 리드를 생성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셀마다 리드를 2만 번 읽으면 데이터 생산량이 대략 60기가베이스 정도 되는데요. 엄청나게 큰 데이터 양이죠. 저희 마크로젠은 이 권장 시퀀싱 양보다 더 높은
생산량을 제공해서 신뢰도 높은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퀀싱이 끝나면 이제 분석 단계입니다. 데이터를 얻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이 방대한 데이터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과정이 남아 있는데요. 마크로젠에서는 이 많은 전문 BI 분들과 함께 이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셀 레인저는 10X 지노믹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분석 툴인데 10X 크로뮴 플랫폼을 통해 생성된 싱글셀 RNA 시퀀싱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셀레인저는 원시 시퀀싱 데이터를 분석 가능한 형식으로 변환하는 중요한 단계인데요. 셀레인저의 핵심 파이프라인 중에 하나가 셀레인저 카운트입니다. 이 카운트는 시퀀싱 데이터의 품질을 평가하고 필터링하는 QC 과정, 그리고 리드들을 레퍼런스에 정렬해서 얼라이먼트하는 과정, 그리고 앞에서 봤던 10X 바코드와 UMI를 읽어서 각각의 셀들에다가 매핑을 하는 과정과 각 세포에서의 유전자 발현 수준을 계산을 한 다음에 매트릭스를 만드는 것까지 여기까지를 카운트라고 부르고 이 셀레인저는 이 과정을 수행하는 분석 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셀레인저 분석까지가 진행이 되면 기본적인 분석이 완료된 건데요. 멀티플렉싱 데이터를 포함한 분석에 관한 더 구체적인 내용은 세션 맨 마지막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기본적인 싱글셀 분석 과정 속에서 현재 적용 가능한 여러 가지 멀티플렉싱 기법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마크로젠에서 현재 서비스가 가능한 멀티플렉싱 방법에는 해시태그 올리고를 붙이는 방법과 10x 플렉스 그리고 SMP 기반의 디멀티플렉싱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해시태그 올리고를 붙이는 방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시태그 올리고 안티바디를 붙여서 멀티플렉싱 하는 방법은 이 세션 초반에 멀티플렉싱 예시에서도 나왔던 방법인데요. 각각의 샘플의 셀마다 특정 샘플을 태깅할 수 있는 안티바디를 붙인 다음에 모든 샘플을 풀링하고 한꺼번에 잼 제작을 하고 시퀀싱을 해서 분석을 하는 방법입니다. 아까 봤던 워크플로우 그림에서 보면 맨 앞에 있는 샘플 프랩 방법에서 일부 과정을 추가하고 멀티플렉싱을 하는 거죠. 항체를 붙이는 과정은 마크로젠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샘플을 보내주시기 전에 연구자분께서 직접 항체를 붙이셔서 저희 쪽으로 입고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라이브러리 제작 과정에서 진 익스프레션 라이브러리와 해시태그에 대한 라이브러리가 따로 제작이 되고 분석 과정에서 이 데이터를 같이 사용해서 샘플 간의 디멀티플렉싱을 하게 됩니다. 이때 사용되는 안티바디는 바이오레전드사의 제품인데요. 바이오레전드사의 소개 영상을 통해서 이 태깅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의 준비 과정에서 각 샘플마다 태그 올리고가 붙어 있는 안티바디를 붙여주게 되고요. 이 안티바디가 붙은 셀들은 기존의 워크플로우랑 똑같이 잼 제작이 됩니다. 이 잼 안에는 초록색으로 보이는 젤비드가 있고요. 이 젤비드에는 mRNA 캡처 올리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붙여준 안티바디들을 캡처할 수 있는 특별한 캡처 올리고도 같이 있는데요. 지금 화살표로 표시되고 있죠. 캡처된 mRNA와 이 안티바디들은 cDNA가 서로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분리가 가능합니다. 이 분리된 cDNA로 두 가지의 라이브러리를 따로 제작을 하게 되고 그걸 시퀀싱 돼서 분석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사용된 바이오레전드의 안티바디는 토탈식 시리즈인데요. 토탈식 시리즈의 안티바디는 세포 표면 단백질에 달라붙는 항체에다가 올리고가 붙어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올리고머는 PCR 증폭을 위한 PCR 핸들과 샘플 태깅을 위한 안티바디 바코드, 그리고 앞에 영상에서 보았던 초록색 잼 안에 들어있던 캡처 올리고에 달라붙는 부분 캡처 시퀀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안티바디의 캡처 시퀀스가 바로 앞에서 봤던 하늘색으로 표시된 특별한 올리고라고 아까 말했던 곳에 달라붙는 영역입니다. 이 바이오 레전드의 토탈식 시리즈는 총 3가지의 제품이 있는데요. 각 제품마다 캡처 시퀀스 부분이 다르게 생겼습니다. 그 중에서 토탈식 B 제품은 10X 3' 진 익스프레션 젤비드에서
폴리디티 캡처 올리고 외에 추가적으로 들어있던 하늘색 올리고, 아까 그 하늘색 올리고와 호환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제작이 된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테넥스 지노믹스사의 어플리케이션을 위해 특별히 제작이 된 제품이기 때문에 이 토탈식 B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토탈식 C는 테넥스 지노믹스의 5 프라임 진 익스프레션과 호환이 되도록 제작이 되었습니다. 면역 세포가 필요한 경우에 그래서 5 프라임 진 익스프레션으로 멀티플렉싱을 하시려는 분은 이 제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바이오 레전드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토탈식 시리즈를 판매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멀티플렉싱을 위한 제품은 해시태그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멀티플렉싱을 하고자 하는 샘플의 개수에 따라서 해시태그 종류를 달리해서 구매를 하고 샘플마다 서로 다른 안티바디를 붙인 다음에 풀링을 한 상태로 마크로젠에 입고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이 해시태그를 붙이는 프로토콜에 대해서 그러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샘플은 셀 서스펜션 상태로 준비를 해주셔야 하고요. 앞으로의 실험 과정에서 셀 바이어빌리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하시고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95% 이상 되는 게 이상적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셀 스테이닝 버퍼에 다일루션을 해주면 되고요. 다음으로는 비특이적 결합을 차단하기 위해서 블로킹 리에이전트를 처리하게 됩니다. 이제 토탈식 안티바디를 이때 처리해 주게 되는데요. 처리하고 나서 2번에서 3번 정도 워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제 이 다음 과정부터는 마크로젠에 입고되어서 처리되는 잼 제작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크게 복잡하지 않은 과정으로 멀티플렉싱을 위한 해시태그 올리고를 붙일 수가 있고요. 농도나 볼륨을 포함한 자세한 프로토콜은 바이오 레전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구자분이 직접 해시태그를 붙여서 저희 쪽으로 입고시켜 주시면 샘플당 단가는 풀링된 샘플의 개수에 비례해서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한 번의 실험당 분석할 수 있는 세포의 개수가 2만 개로 제한이 되기 때문에 풀링된 샘플에 비례해서 타겟 셀 수는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8개의 샘플을 풀링을 한다면 한 샘플당 기대할 수 있는 타겟 세포 수는 2,500개밖에 되지 않겠죠. 그리고 이건 이상적인 경우에 모든 샘플이 동등한 품질로 풀링되어서 잼 제작이 되었을 때 가능한 것이고 샘플마다 상태의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특정 샘플에 좀 더 치우쳐져서 잼이 많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샘플 준비를 잘 해주셔야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멀티플렉싱 방법 중에 첫 번째 해시태깅에 관한 설명이었고요. 다음으로는 테넥스 지노믹스사의 플렉스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좀 전에 봤던 해시태그 올리고에서는 연구자가 직접 샘플에 안티바디를 붙여서 보내주셔야 됐잖아요. 근데 플렉스 어플리케이션에서는 멀티플렉싱 추가적인 선처리 없이 여러 개의 샘플을 그냥 보내주시기만 하면은 실험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 플렉스라는 이름이 가지는 의미는 멀티플렉싱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플렉스라는 이름은 Fixed RNA Profiling에서 변경된 이름인데요. 고정된 세포나 고정된 티슈에서 RNA를 프로파일링하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러면 고정된 세포나 티슈 말고는 사용할 수가 없는 어플리케이션이냐 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프레시 티슈나 셀 혹은 프로즌 샘플이더라도 픽싱 과정을 거치고 나서 이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고정된 샘플을 포함하여 많은 종류의 샘플 타입을 다 커버할 수 있다는 의미로 플렉스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플렉스 어플리케이션의 분석 방법이 멀티플렉싱에도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고정된 샘플이 아니더라도 멀티플렉싱을 위해서 이 플렉스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플렉스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수 있는 키트에는 싱글플렉스 키트랑 멀티플렉스 키트가 따로 있는데요. 싱글플렉스 키트는 하나의 샘플을 분석하기 위한 키트이고 멀티플렉스 키트에는 4개의 샘플을 멀티플렉싱하기 위한 키트와 16개의 샘플을 멀티플렉싱하기 위한 키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플렉스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어떻게 고정된 샘플에서도 싱글셀 분석이 가능한지를 알아봐야겠죠? 기존에 함께 봤던 싱글셀 분석 워크플로우 중에서 샘플 프랩 단계와 잼 제작 과정에서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고정된 샘플에서는 이미 mRNA가 많이 깨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mRNA를 직접 캡처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캡처 올리고가 mRNA를 직접 캡처하던 방식에서 프로브를 붙이는 방식으로 바뀌었는데요. 샘플을 셀 서스펜션 상태로 만들어서 mRNA를 타겟하는 프로브를 붙이게 되는데요. 그다음에 그러면 두 조각으로 나눠져 있던 프로브가 mRNA에 붙게 되고, 그러면 온전한 프로브로 바뀌게 됩니다. 그 프로브를 잼 안에 들어있는 캡처 올리고가 캡처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캡처 방식이 바뀌어서 많은 장점들이 있는데요. 라이브 샘플부터 픽스 샘플까지 매우 다양한 샘플 타입에서 실험이 가능해졌고요. 샘플의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다 보니까 호흡이 긴 실험을 진행할 때 샘플이 나올 때마다 바로바로 입고시킬 필요가 없이 이제 한꺼번에 모아서 실험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샘플 중에 유독 민감해서 바이어빌리티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샘플 등을 분석할 때에도 샘플을 바로 고정시키고 나서 분석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샘플의 보관이나 운송이 매우 편해졌기 때문에 이것 또한 플렉스 어플리케이션의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샘플 타입에서 실험이 가능하다는 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림에 나와 있는 셀 서스펜션과 누클레이 서스펜션부터 FFP 샘플과 오가노이드까지 이렇게 다양한 샘플을 플렉스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분석할 수 있고요. 하지만 프로브를 매개해서 분석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보니까 이미 제작된 프로브가 있는 마우스랑 휴먼 샘플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브는 마우스 유전자 19,000개를 커버하고 인간의 유전자 18,000개를 커버하는 프로브 셋인데요. 이 정도 개수면은 코딩 유전자의 90% 정도를 커버하는 양이기 때문에 여전히 홀 트랜스크립톰을 스크리닝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장기적인 프로젝트 안에서 샘플들을 모아놨다가 한 번에 실험하는 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인데요. FFP 샘플에서 디소시에이션을 하고 핵을 분리해낸 경우에도 굉장히 장기적으로 보관이 가능합니다. 그림에서 윗줄은 매뉴얼하게 조직을 해리했을 때 결과이고, 밑에는 디소시에이터를 써서 해리를 한 결과입니다. 보시면 디소시에이션 당일에 실험한 결과와 7일 동안 4도씨에 저장했다가 실험을 한 결과, 그리고 마이너스 80도씨에서 3달 동안 보관했다가 실험을 한 결과가 모두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X 지노믹스에서는 4도씨에서 최대 7일까지, 그리고 마이너스 80도씨에서 최대 6개월까지 보관하여도 분석 품질에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또한 이 플렉스 어플리케이션이 멀티플렉싱에 굉장히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플렉스에서는 멀티플렉싱 과정이 상대적으로 매우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워크플로우는 일반 싱글셀 분석과 비슷한데, 플렉스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샘플 준비 과정에서 프로브를 붙이게 되죠. 이때 샘플마다 붙여주는 프로브를 각 샘플마다 구별이 될 수 있도록 각각 따로 바코딩이 되어 있는 프로브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샘플들이 섞이더라도 나중에 분석 과정에서 어떤 바코드를 가지고 있는 프로브셋이었는지가 바로 나오기 때문에 디멀티플렉싱에 굉장히 용이해진 것이죠. 그래서 이 플렉스 어플리케이션이 픽싱된 샘플을 분석하는 용도 외에도 멀티플렉싱을 위해 많이 사용되는 겁니다. 단순히 멀티플렉싱 과정이 단순하다는 점 외에도 10X 플렉스는 멀티플렉싱을 위한 엄청 큰 장점이 또 있는데요. 앞에서 본 3' 진 익스프레션 칩은 한 레인당, 즉 한 번의 실험당 최대 2만 개의 셀까지 분석이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었잖아요. 그러나 플렉스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되는 칩에는 한 레인당 최대 16배인 32만 개 셀까지 분석이 가능합니다. 샘플의 개수로는 16개 샘플까지 분석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샘플당 2만 세포까지 분석량을 줄이지 않고도 여러 샘플을 한꺼번에 멀티플렉싱하는 게 가능해졌다는 거죠. 표로 정리된 것을 보면 싱글 플렉스 키트를 사용했을 때는 한 샘플에서 2만 세포까지, 그리고 4플렉스 키트를 사용하면 동일하게 한 샘플당 2만 세포는 변하지 않고 총 4샘플을 한 번에 실험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6플렉스 키트를 사용하면 한 샘플당 2만 세포씩 최대 16개 샘플을 넣어서 총 32만 개의 세포를 한 번에 실험을 하고 분석을 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렇게 보면 너무 장점만 갖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해시태그를 붙이는 실험에서는 풀링하는 만큼 이제 샘플 수에 비례해서 샘플당 실험 단가가 떨어졌던 것에 비해서 플렉스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샘플당 단가가 어, 샘플당 단가가 어, 지금 싱글플렉스와 사플렉스, 16플렉스의 키트의 단가가 각각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샘플 개수에 비례해서 떨어지진 않고 16플렉스를 기준으로 16개의 샘플로 진행을 했을 때 개별 샘플당 단가는 최대 50%까지 저렴해집니다. 혹시 그러면 2만 세포 이상 분석을 할 수는 없나? 이런 니즈가 있을 때도 플렉스 어플리케이션을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들은 사플렉스 키트를 사용하는 예시 그림들인데요. 첫 번째 예시에서는 앞에서 본 것처럼 샘플당 2만 세포씩 총 8만 개를 분석한 케이스이고요. 두 번째 예시에서는 샘플 하나로 많은 분석이 필요할 때 샘플 하나에 모든 프로브셋을 붙여서 총 8만 개의 세포를 분석한 예시입니다. 이것들을 적절하게 섞어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마지막 예시에서는 1번 샘플로는 4만 개의 세포를 분석하고 2번과 3번 샘플에서는 2만 개씩 분석한 케이스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 레인에서 분석할 수 있는 세포 수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한 샘플에서 대규모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도 플렉스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플렉스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분석을 요청 주실 때에는 샘플마다 다음과 같은 양의 샘플이 필요한데요. 프레시 티슈나 프로즌 티슈의 경우 200에서 500mg 정도, 셀 서스펜션이나 누클레이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50만 개 이상, 그리고 FFP 티슈 샘플 같은 경우에는 블럭째로 보내주셔도 되지만 25마이크로미터 두께로 섹션된 티슈 기준으로 3장 정도 보내주셔도 분석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10X 플렉스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멀티플렉싱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제 멀티플렉싱 방법 중에 세 가지 방법 중에 마지막 SMP를 이용한 멀티플렉싱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SMP도 플렉스와 마찬가지로 연구자분이 뭔가 선처리를 해서 보내지 않으셔도 멀티플렉싱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몇 가지 제약 사항이 있습니다. 이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NP를 이용한 분석은 기존의 싱글셀 분석 워크플로우에서 바뀌는 건 거의 없고 일부 분석 과정을 추가함으로써 편리하게 디멀티플렉싱을 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이 SNP 기반 멀티플렉싱을 설명하기 전에 SNP가 무엇인지에 대해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염색체는 총 23쌍의 염색체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염색체들은 무수히 많은 염기 배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유전자 변이라는 것은 이 염기 서열의 변이가 일어나서 서열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달라진 서열의 길이, 규모에 따라서 SNP, 인델, CNV 등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SNP라는 것은 싱글 누클레오타이드 폴리몰피즘의 약자로서 SNP이라고 자주 부르는데 하나의 염기가 다른 염기로 치환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염기 서열 하나가 치환된 경우에는 이 변이가 있는 곳이 인트론인 경우에는 번역이 어차피 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요. 또는 염기가 변했어도 번역의 결과물인 아미노산이 변하지 않는 경우에도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하나의 염기가 변함으로써 아미노산이 변해버리거나 아니면 종결 코돈이 되어버려서 번역이 끝나버리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단일 유전자의 변이로도 특정 질환을 유발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하나의 염기 서열이 다른 염기로 치환된 경우를 모두 스닙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위치에서 일어나는 단일 염기 서열의 변이가 인구 전체에서 1% 이상 관찰이 된다고 하면 그때 이 돌연 변이를 스닙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인구에서 동일한 위치에 변이가 자주 일어날 때 그것을 스닙이라고 부르니까 우리는 이미 인간의 스닙에 대한 레퍼런스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스닙은 염기서열 300개 중에 한 개가 있을 만큼 매우 흔하고 우리들 모두는 서로 다른 스닙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스닙을 이용한 멀티플렉싱 방법에서는 각 샘플이 가지고 있는 스닙을 분석해서 데이터 분석 단계에서 어떤 샘플로부터 나온 세포인지를 분리해내게 되는데요. 이렇게 스닙으로 분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레퍼런스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한데
인간 외에는 스닙에 대한 레퍼런스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휴먼 샘플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는 큰 한계가 생기게 됩니다. 또한 휴먼 샘플이라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혈연 관계에 있는 샘플의 경우에는 스닙이 서로 비슷하게 있기 때문에 스닙을 이용해서 개체 간의 분리가 불가능하고요. 같은 이유, 어, 같은 이유로 동일한 셀라인에서 키운 샘플의 경우에도 해당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제약에 걸리지만 않는다면 스닙 베이스드 멀티플렉싱이 가장 간단하게 샘플을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아무 처리 없이 샘플들을 풀링해서 기본적인 워크플로우 그대로 실험을 진행하면 되는데요. 이때 사용 가능한 샘플은 셀 서스펜션, 프레시 티슈, 프로즌 티슈입니다. 풀링한 샘플들에서 샘플당 분석되는 세포의 수는 샘플의 수에 비례해서 적어지게 되고요. 10X 크로뮴의 제맥스 키트가 한 실험당 2만 세포의 분석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눠져서 분석이 되게 됩니다. 스닙을 이용한 멀티플렉싱에는 다음과 같은 분석 툴들이 이용되고 있는데요. 샘플의 사전 지노타이핑 데이터가 있을 때 쓸 수 있는 분석 툴과 지노타이핑 데이터가 없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분석 툴로 나누어집니다. 사전 지노타이핑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는 여러 샘플의 결과가 섞여 있을 때 특정 결과가 어떤 샘플로부터 나왔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게 되고, 사전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는 샘플 간의 결과 분리는 가능하지만 특정 결과들이 어떤 샘플로부터 왔는지 정확하게 특정하는 게 불가능하게 됩니다. 마크로젠에서는 지노타이핑 데이터가 있을 때는 디먹슬렛 툴을 이용해서 분석을 하고 있고, 지노타이핑 데이터가 없을 때에는 슈퍼셀이나 비디오 툴을 이용해서 분석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휴먼 샘플로 진행을 하는 경우에 샘플 간의 정확한 구분이 필요 없는 경우가 사실상 거의 없기 때문에 저희는 사전 지노타이핑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마크로젠에서는 마이크로 어레이 서비스를 통해서 각 샘플의 지노타이핑을 싱글셀 분석과 함께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사용되는 칩은 일루미나사의 인피니움 글로벌 스크리닝 어레이 칩입니다. 근데 이 마크로젠이 이 칩을 직접 커스텀을 하였고요. 원래는 65만 개의 스닙 스크리닝이 가능했던 칩을 마크로젠이 커스텀을 해서 77만 개까지 스닙 스크리닝이 가능합니다. 더 정확한 지노타이핑이 가능하겠죠. 이렇게 지노타이핑을 같이 하는 경우에는 지노타이핑을 위한 샘플이 추가적으로 조금 더 필요하게 되는데요. 지노타이핑용 샘플은 세포 10만 개 정도, 티슈로는 50mg 정도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싱글셀 분석용 샘플과 따로 보낼 필요는 없지만 지노타이핑을 고려해서 조금 더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스닙 기반의 멀티플렉싱 방법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마크로젠에서 현재 사용 가능한 세 가지 멀티플렉싱 방법들을 알아봤는데요. 이 중에서 연구자가 어떤 멀티플렉싱 방법을 선택하면 되는지를 좀 더 구체적인 예시를 들면서 판단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에서는 이 연구자는 마우스 티슈 두 개를 멀티플렉싱 하고자 합니다. 먼저 두 개의 샘플에서 샘플당 10,000개의 세포, 그래서 총 2만 개의 세포를 분석하는 거니까 모든 멀티플렉싱 방법이 유효하고요. 그 다음 조건은 마우스 티슈라는 건데 마우스에서는 스닙 베이스드 분석이 불가능합니다. 마지막 조건으로는 이 샘플은 FFPE 블럭이기 때문에 해시태그 올리고를 붙이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플렉스를 이용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시입니다. 이 연구자는 4개의 샘플을 분석하고자 하고 있고요. 마우스 셀 서스펜션입니다. 마우스에서는 스닙 베이스 분석이 불가능하죠. 그리고 샘플당 5,000개의 세포를 분석하고 싶어 하시니까 총 2만 개의 세포를 분석하고 싶어 하시네요. 해시태깅과 플렉스 모두 2만 세포 분석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면역 세포의 VDJ 리컴비네이즈의 분석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5' 진 익스프레션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연구자는 해시태그 올리고 방법을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예시입니다. 먼저 휴먼 셀 샘플이고요. 세 가지 모두 쓸 수 있겠죠. 그 다음 조건은 세 샘플에서 샘플당 5,000세포씩 분석입니다. 그러면 토탈 15,000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모든 어플리케이션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이 연구자는 세포의 바이어빌리티를 체크하는 기계나 센트리퓨즈 같은 실험 장비가 없기 때문에 해시태그 안티바디를 처리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해시태깅 방법을 사용할 수가 없고요. 마지막으로 이 연구자는 멀티플렉싱을 이용해서 비용을 가장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시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스닙 베이스드 분석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구자분께서 분석할 샘플의 종류나 분석할 양 등을 고려하셔서 가장 적합한 멀티플렉싱 방법을 선택하고 마크로젠에 의뢰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항목으로 멀티플렉싱으로 싱글셀 분석이 완료되고 나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자가 어떤 분석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크로젠의 분석 서비스는 기본 분석과 고급 분석으로 나누는데요. 그중에 기본 분석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10x 지노믹스의 셀레인저 분석 툴을 이용한 분석을 의미합니다. 카운트 파이프라인을 통해 진 익스프레션 매트릭스를 생성하게 되는데요. 이 기본 분석 과정이 끝나면 우리는 데이터를 시각화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분석된 샘플 내에서 비슷한 세포들끼리 클러스터로 묶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는데요. 이걸 시각화해주는 프로그램이 루프 브라우저입니다. 이 루프 브라우저는 10x 지노믹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인데 노트북에서도 돌아갈 정도로 굉장히 가벼운 프로그램이고 프로그래밍 지식이 없어도 연구자가 직접 싱글셀 데이터를 해석하고 탐색하고 비주얼라이제이션 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 루프 브라우저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앞장에서 설명드린 셀 클러스터링입니다. 그림처럼 셀들을 클러스터별로 나눠서 세포 분포도를 그릴 수가 있는데요. 논문에서 자주 보이는 유맵이나 티스니와 같은 차원 축소법을 이용한 세포 분포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클러스터들을 조사해서 새로운 세포 유형이나 희귀한 세포 유형을 확인할 수도 있죠. 두 번째로는 이렇게 구성된 클러스터들에서 내가 보고 싶은 유전자가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지 발현 패턴을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림을 보시면 샘플끼리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서로 다른 샘플 간의 유전자 발현 패턴, 그리고 세포 유형, 그들의 발현 차이를 시각적으로 비교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기능들을 갖고 있는 루프 브라우저는 10x 지노믹스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이용할 수가 있고 수많은 종류의 샘플들에서 분석한 퍼블릭 데이터가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싱글셀 분석을 예정하고 계신 연구자분이 먼저 이용을 해보시면서 싱글셀 분석에 대한 감을 잡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 루프 브라우저에서 멀티플렉싱 데이터가 어떻게 보이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는 10x 플렉스 어플리케이션으로 16개의 휴먼 PBMC 샘플을 멀티플렉싱해서 분석한 결과입니다. 16 플렉스 키트를 사용했고 샘플당 17,000개에서 19,000개의 세포가 분석이 됐습니다. 오른쪽은 샘플마다 세포 분포도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인데요. 지금은 멀티플렉싱 태그별로 색깔을 입혀놨기 때문에 샘플별로 알록달록하게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 샘플별로 색을 나누는 게 아니라 세포 클러스터별로 색을 나타내도록 바꿨습니다. 각 클러스터들은 비슷한 유형의 세포들끼리 모아놓은 것을 의미하는데요. 근데 샘플마다 클러스터 모양이 거의 비슷하게 생겼죠. 이건 비교군과 대조군처럼 차이가 나는 샘플을 사용한 게 아니어서 그렇고, 만약 유전자 발현이 샘플별로 크게 차이가 난다면 여기서도 그 차이가 보이게 됩니다. 이 화면처럼 모든 클러스터들을 전부 다 띄워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클러스터만 띄워놓고 샘플 간의 비교를 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의 클러스터만 눌러보면 내가 관심 있는 클러스터 6번만 골라서 샘플별로 펼쳐놓고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이 클러스터 6번에 어떤 유전자들이 다른 클러스터에 비해 어떻게 얼마나 많이 발현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이가 큰 순서대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다시 멀티플렉싱 태그별로, 즉 샘플별로 묶어봤습니다. 여기에서 비교하고 싶은 두 개의 샘플을 골라볼 건데요. 5번 샘플과 8번 샘플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 샘플로 DEG 분석을 직접 돌려볼 수도 있습니다. 하단에 Run Differential Expression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계산이 되는 동안 잠깐 기다려주면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DEG 분석을 통해서 샘플 간의 차이가 많이 나는 유전자의 리스트가 순서대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루프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멀티플렉싱 데이터를 둘러보는 과정을 아주 간단하게만 살펴봤습니다. 기본 분석을 통해 제공되는 C 루프 파일을 가지고 이렇게 연구자가 직접 눈으로 싱글셀 분석 데이터를 이것저것 둘러보고 만져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기본 분석에 관한 내용이었고, 추가적으로 마크로젠의 고급 분석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급 분석은 서레2를 이용한 싱글셀의 데이터의 심화 분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좀 전에 봤던 그 클러스터들이 어떤 셀 타입을 나타내는지 셀 타입을 어노테이션 할 수도 있고, 각 클러스터들이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 유추할 수 있는 진 온톨로지 분석도 가능하고, 이 DEG 분석을 바탕으로 유전자의 차이를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피규어들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이 고급 분석이 제공하는 결과에 대해서도 핵심만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클러스터 1부터 클러스터 20까지 숫자로 표시되어 있던 클러스터들이 이제 어떤 타입의 세포들인지 확인할 수 있는 셀 타입 어노테이션, 이게 가능하고요. 그리고 클러스터들끼리 혹은 그룹끼리 DEG 결과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피규어들을 그릴 수도 있는데요. 흰맵이나 닷플롯, 스캐터플롯, 바이올릿 플롯과 같이 싱글셀 분석 결과에서 자주 보시던 그래프들을 이 고급 분석을 통해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G 프로파일러나 모노클 등 다양한 툴을 이용한 BI 분석이 마크로젠에서 고급 분석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지금까지가 첫 번째 세션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싱글셀 분석의 기본 과정부터 다양한 멀티플렉싱 방법, 그리고 분석에 관한 설명까지 쭉 달려왔는데요. 이렇게 마크로젠은 10X 지노믹스의 CSP로서 싱글셀 분석을 샘플의 준비 과정부터 분석 과정까지 검증된 풀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싱글셀 분석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첫 번째 세션을 마치겠습니다.